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이 핵심 관문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막식이 열릴 종합경기장 착공 시점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데다 토지 보상 변수 등을 감안할 때 개막식을 다른 곳에서 치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개막식이 열릴 서남부 스포츠타운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국시비 투입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이 내려진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던 이장호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천재적인 물리적인 공정으로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완성하려면 밤에까지 공사를 해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전시는 행안부 중투심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거쳐 2025년 1월 착공하면 이듬해 12월까지 2만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패로 그린벨트 해제와 중투심, 토지 보상 절차까지 내년에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사유지가 대부분인 토지 보상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워 착공 시점도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고 중요한 토지 보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1년 만에 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1년 만에 끝나고 2025년 초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대회 개막 전 완공이 힘들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전국체전을 위해 15,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 중인 전남 목포와 경남 김해의 경우 착공해서 완공까지 기간을 3년 8개월에서 10개월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전시가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기보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 등 개막식을 치를 수 있는 대체 장소 마련 등 플랜 B를 구체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이 이 사고를 목격한 버스기사의 신속한 대처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 버스기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구한 시민들이 앞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주길 바란다는 주인공을 양정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버스기사가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안전벨트를 풀고 급하게 맞은편 도로로 뛰어나갑니다. 길가에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발바닥도 함께 주무릅니다. 세종시 보람동 BRT 승강장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 A씨가 다른 버스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 걸 목격한 겁니다. 당시 이 도로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A씨는 맥박이 뛰지 않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응급처치로 A씨는 119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위급 상황에 망설임 없이 다가온 이 남성은 버스기사 김영우 씨였습니다. 대자로 누워 계신 분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이게 다가섰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를 만진다는 심정으로. 김 씨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대 때부터 수십 차례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구하거나 절도범을 잡아 주변에선 영웅으로 불려왔습니다.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손님 가방을 훔쳐 달아나던 도둑을 킥보드로 추격해 잡았는가 하면 사고로 의식 잃은 운전자를 구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제9회 세종시민대상에서 특별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이 이 생명을 얻고서 더 이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섰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살린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사회를 더 빛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측도 내부적으로 포상하는 등 위로와 격려를 전할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일삼은 의혹이 제기된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A씨가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왕자에게 말하듯 하라는 등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백만 톤 페놀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현대 오일뱅크의 후속 대응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습니다. 큰 파문에도 불구하고 사과 등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에 대한 기업의 윤리, 책임의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맹독물질인 페놀이 섞인 배수 140여만 톤을 계열사로 보내 재활용했다. 또 대기 중으로 130만 톤을 증발시켰다는 게 현대 오일뱅크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회사 측은 페놀이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불안하고요. 또 서산시 대표적인 대기업으로서 서산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없어서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사건은 이미 2년 전 수면 위로 올랐지만 현대 오일뱅크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대해 계속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2021년 11월 공익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이어 페놀 섞인 배수가 재활용된 것이 확인돼 배관 폐쇄와 과징금 1,509억 원이 부과됐으며 최근 검찰은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짧지 않은 2년여 진행되는 동안 현대 오일뱅크는 검찰 기소 이후까지도 사과 등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검찰 기소와 환경부의 과징금에만 초점을 맞춰 억울하다는 내용만 발표했습니다. 시의회는 현대 오일뱅크가 돈벌이로만 지역을 이용할 뿐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시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사과, 해명, 설명도 없이 계속해서 페놀이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그 변명만으로는 서산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도 없고 더욱더 화만 나고 분노만 일으킬 겁니다. 서산이 지역구인 성일종 국회의원도 페놀의 대기 유출, 또 페놀을 사용하고도 은폐한 의혹 등이 있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 없이 가스 세정실에 폐수를 분사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 내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든 전이든 저는 물을 생각입니다. 주민 건강과 직결된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윤리, 책임 의식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인터폰이 있어요. 네. 외부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안 되지만은 눌러요. 오리 백숙을 좀 하나 해주시는데 그 안에다가 전복 한 2개만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서 좀 해놓으세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달래보고 싶었고. 네, 방금 보신 이 장면은 지난해 11월 경북 봉화군의 한 광산에 매몰됐다 221시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한 광부의 소감입니다. 열흘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던 건 외부와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이 지하 광산과 매설물 붕괴 사고 등 극한 상황 속에서 통신선이 끊겨도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두꺼운 암석이 가로막고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의 지하 광산은 지금도 통신선이 없으면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사고로 통신선마저 끊기면 모든 연락이 차단된다는 건데 국내 연구진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무선 통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초음파와 광 등 기존 무선 통신 방식이 아닌 NFC, 즉 자기장을 이용한 중장거리 통신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전파가 차단되는 실험실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의 사용도 불가해서 마치 광산 속 환경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장 송수신기만 있으면 통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로 세로 1m 크기의 송신기와 손바닥마다한 수신기가 마치 통신 중계기처럼 역할을 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반과 물과 같은 곳에서도 투과가 가능한 자기장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 수 센티미터의 근거리만 가능했던 자기장 통신을 수십 미터로 늘린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자기장은 지상에서 지하 광산으로
보낼 때 연속적인 투과는 되지만 멀리 보내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주파인 20km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였고 연구진들은 광산뿐 아니라 하천 등 물속에서도 40m 거리에서 데이터 송신에 성공했습니다. 선이 있어야만 연결 가능했던 땅속과 수중에서도 무선 통신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광산이나 수중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원 탐사 혹은 자원 관리 같은 그런 지중이나 수중에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앞으로 송수신 거리를 100m 이상으로 늘리고 전송 데이터의 양도 늘려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에서는 대전사랑카드를 써도 적립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영세소상공인을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대전시는 해당 가맹점 2,300여 곳을 대전사랑카드 앱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까지 대전사랑카드 사용액의 적립은 7%며 10월과 11월 적립 혜택은 3%입니다. 지난 5월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이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노인과 점주 사이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경찰은 편의점주의 폭행 행위에도 죄가 있다고 봤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노인이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또다시 흉기로 찌르려는 70대 노인과 막는 30대 남성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30대 남성에게 맞은 노인들이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 A씨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노인 2명을 깨우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인이 전치 5에서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점주에게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편의점주는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건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의자로 2대 얻어맞고 칼까지 맞았는데 왜 조사를 또 받으러 가고 열받더라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의 결론을 뒤집고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흉기로 한 차례 찔려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던 겁니다. 가위를 갖다가 뺏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아서 가위를 뺏은 점, 그리고 가위를 뺏은 후에는 추가적인 행위를 아는 점 등을 고려해서 종합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노인에 대해선 정식 기소했고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노인이 점주의 의자를 던진 행위와 점주 A씨가 노인을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영업이 끝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30살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한 상간의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5점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사흘 만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카드값과 사채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경비가 허술한 상간의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TJB 시청자위원회는 8월 정기회의를 열어 부문별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위원들은 여름철 폭염과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한편 가을철에도 재난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지역방송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 영시축제 등 지역축제가 명실상부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 방안도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유초중 등 예산이 무려 7조 원이나 감액되면서 충청권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각 교육청에 배정될 유아와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 80조 9천억 원에서 내년 73조 7천억 원으로 7조 1천억 원이 감소한 반면 대학 지원 예산은 5조 4,700억 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예산 감소로 시도별로 약 4천억 원가량 예산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될 늘봄 학교 등 대규모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